싫어하는 인성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하이쿠 순례 10번째 시간입니다. 하이쿠 작품의 제목은 속을 보이며 이고요, 작자는 료칸입니다. 한자로 하면 양관, 어질 양자, 관대할 관자, 이런 뜻입니다. 어질고 관대하다, 이런 뜻에서 이름을 지은 것 같으네요. 스님 이름입니다. 법호입니다. 이분은 조동종 성녀다. 조동종은 중국의 선종의 한 일파인데요. 이것이 또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일본의 그 주류가 됩니다. 일본 불교의 주류가 돼요. 우리나라에는 조계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조계종이 유명하고 일본은 조동종이 유명하다. 조계종과 조동종도 거슬러 올라가면 서로 뿌리가 닿는다. 선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료칸은 조동종 승로로서 1758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1831년에 열반을 하니까 19세기 초반까지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료칸의 속을 보이며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속을 보이며 료칸. 속을 보이며 겉을 보여주면서 지는 단풍잎. 낭독을 들어보셨는데요. 속을 보이며 겉을 보여주면서 지는 단풍잎. 일본말로 하면 우라노 미세 오치테오 미세테 치루 모미지. 굳이 내가 일본 원문을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라는 속을 뜻하고요. 옛날에 우리의 옷의 안감을 우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옷의 안감을 우라라고 하듯이 우라는 속이고 겉은 오치대입니다. 오치대. 모미지는 단풍잎이니까 이거는 일본어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루, 떨어지는 모미지, 단풍잎인데, 순서가 속 이자, 속 이 겉표자, 이표로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순서는 이표라고 하지 않고 표리라고 하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류시아님은 이것을 뒤를 보여주고 앞을 보여주며 떨어지는 단풍잎,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렇게 앞뒤로, 표리를 앞뒤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표리가 앞뒤로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야구 경기에서 우리는 초, 말 이렇게 합니다. 3회 초, 5회 말 이렇게 하는데, 이 초말을 일본에서는 표리라고 합니다. 먼저 성공을 하는 경우를 오치테라고 하고요, 후공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우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풍잎의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이 단풍잎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니까 앞면 뒷면 보여주면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풍잎이 앞과 뒤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사물의 양면성을 보이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깊은 의미가 사라지고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모습만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좀 이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까지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앞과 뒤로 풀이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만약 적절해 보이지가 않는다. 료칸이라는 사람을 한 번 더 좀 만약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스님이 말년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말년에 비구니 정심이 등장하는데, 정자가 고돌 정자에다가 마음신자, 일본말로 하면 대이신이 되겠습니다. 대이신이라고 하는 젊은 비구니가 이 사람 주변에 등장하는데, 국상산 오합암에 있었어요. 오합암에 있었는데 방문을 받습니다. 두 사람 관계가 사제지간이다, 아니다 남녀 관계다, 아니다 사제지간이면서 남녀 관계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비구와 비구니가 만나서 남녀 관계에 빠졌다, 서로 한눈에 반해서 사랑했다, 이건 우리 정서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거의 아니야 부녀간이나 할아버지 손녀의 관계에 가깝다, 이렇게
굉장히 근데 마음의 밑바닥까지 영적인 교류가 있긴 있었다. 중병으로 죽음에 이른 록간을 끝까지 병수발했다. 뭐 이질에 걸려가지고 막 설사가 나는데도 끝까지 안에 정성을 다해서 수발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 록간이 죽을 때 사세구를 지겠다 합니다. 사세구, 세상과 사직하면서 이별하면서 짓는 하이구를 사세구라고 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서 또 미리 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죽는 순간에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말로서 하면 받아 적습니다. 정심이 마지막 불러주는 이 사세구를 받아 적었다. 뭐 짧으니까 뭐 17자밖에 안 되니까 받아 죽었다. 정심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자, 40살이나 어린 이 젊은 여자는 어떤 여잔가? 나이 차이는 40년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녀 관계는 좀 넘어선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에 가까운 그런 나이 차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심은 무사, 사무라이 딸이니까 조금 지체가 높았다. 근데 의사하고 결혼을 했대요.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했다는 설도 있고 사별했다는 설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혼일 것 같습니다. 옛날에 평민들은 뭐 결혼 이혼 이렇게 밥 먹듯이 해도 관계가 없지만 적어도 사무라이 집안, 무사 집안 정도 되면 이혼이 안 됩니다. 이혼이 안 돼. 유일하게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비구니로 가겠다. 불문에 기여하겠다 하면, 여성이 되겠다 하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 위해서 여성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무사의 딸 중에서. 그래서 뭐 비구니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혼을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말년에 정심이라고 하는, 대신이라고 하는 비구니가 등장해서 보살펴 주었다 하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단풍잎이 떨어지는데 속을 보이며 겉을 보이면서 지는 단풍잎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속과 겉이 루시아님은 아까디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뭐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게 뭐 깊은 사상이니 철학이니 하는 것이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하이쿠를 해석을 하려 하면 이렇게 속과 겉을 아까디로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아까 했고요. 속은 속마음을 뜻합니다. 겉은 겉모습을 뜻하죠. 맹난자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문화일보를 하다가 꽤 오랫동안 그 정기구두가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시와 뭐 철학과 관계되는 이런 안에 그 조그만 칼럼을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그 록간의 이 하이쿠를 안에 그 해설을 하면서 사람마다 속마음은 진여의 법성을 갖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여 참된 것과 같아 같을 여자 참 진짜 불교에서 그 진여의 경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법성을 하는 게 없죠. 불교의 진리를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하고 하기도 하고 단말하고 하기로 하는데 법성, 법의 어떤 성격. 그러니까 속은 진여의 법성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명남자님은 또 그리고 겉모습을 록간 스님의 망가진 육체를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안에 의미 있는 이야기다. 그러면 속과 겉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조금 철학적인 내용인데 조금 안에 그 좀 지루하더라도 지식의 그 원천을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과 겉은 실제와 현상을 말한다. 진짜와 가짜를 말한다. 존재와 무를 말한다. 이성과 없음을 말한다. 철학에서요, 이 존재의 문제, 존재와 무의 관계, 존재하고 항상 이렇게 대립관계가 있는 게 무거든요. 그럼 무는 뭐냐? 존재의 절대 모순이 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예요. 그래서 존재와 무의 관계를 질문하고 탐색하는 철학의 한 분야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철학은 크게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철학은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피직스. 그런 말 들어봤죠? 행위상학을 얼른 말하고. 행위상학 반대되는 개념이 피지컬 사이언스. 그러니까 행위학이죠. 피지컬 사이언스는 이건 과거의 분야다. 피지컬 사이언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메타피직스는 바로 철학의 분야고. 거기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존재와 무의 관계를 질문하고 탐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존재론, 이것을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on을 영어의 being에 해당하는
헬라스어가 뭔지 압니까? 바로 옛 그리스어. 철학이 옛 그리스어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탈레스, 소크라테스로부터. 그래서 온톨로지 하면 온은 being, 존재를 뜻하는 말이고, 로지는 학문을 뜻하지만 그 이전에 로고스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메타피직스, 온톨로지, 즉 존재론, 그리고 또 하나가 실천 철학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 윤리학, 또 그리고 무슨 과학 철학,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실천 철학에 포함되고 20세기에 와서는 이 언어 철학이 굉장히 부상을 했어요. 나는 언어 철학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정년 퇴임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존재론 이야기를 하겠는데 존재는 실제와 현상으로 나누어진다. 이성과 없성. 그러니까 존재론의 안에 그 철학적인 어떤 저술 중에서 유명한 것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그리고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거든요. 이 존재와 무는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해요. 존재가 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성과 없성, 우리말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도 나오는데 윤구병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성과 없음이지 무슨 존재와 무냐. 이거 일본식 안에 그 한자 표현이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실제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한다인데 참되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말하는 것이 실제다, 진짜. 그래서 안에 모습도 진짜 모습은 참 모습이고, 또 그리고 안에 기름도 기름 중에서 가장 참다운 진짜 기름을 참기름이라고 하고, 사람 중에서도 진짜 백의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된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참을 추구하는 것이 실제다. 이 실제란 말이 한자로 실체라고 하기도 하고, 본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본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체, 본체, 본질은 이게 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실제는 뭐냐? 생명체나 물질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생명체에게도 마찬가지고 물질에도 자기 동일성이 있다. 또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식물, 무슨 곤충 할 것 없이 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해 주는 것을 실제라고 하고, 실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말이 칸트가 말한 물 자체, 사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물 그 자체는 어떤 선언적이고 본체를 말한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현상의 궁극적 원인을 실체라고 한다. 그래서 실체는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중세 시대에는 신이 바로 실제고 실체고, 그리고 헤겔에게 있어서는 절대 정신이 실체고, 칸트에게 있어서는 물 자체, 사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편적 이성도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은 뭐냐? 담론의 기본이 되는 것이 본질이다. 의학자에게는 뭐가 본질입니까? 병이죠. 병이 없으면 의학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의사도 존재할 필요도 없고요. 예술가에는 담론의 기본이 뭘까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것을 본질이라고 한다. 하여튼 실체와 본체는 이게 변함이 없는 것이다. 실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은 뭐냐? 현상이다. 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실제요. 실체다. 그러니까 실제의 반대말이 현상인데, 현상은 인간에게 인식 가능한 차원을 말한다. 인간 인식의 주체에게는 나타난 그 무엇이 바로 현상이다. 나타난 현자, 나타날 현, 그 무엇, 상, 코끼리 상자를 쓰고 대상입니다. 나타난 대상을 현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20세기 철학은 어때요? 실제와 현상 중에서 어떤 것을 더 강조합니까? 19세기 이전까지는 실제만 변함이 없는 그 에센스를 강조했는데 20세기 와서는 현상을 더 강조합니다. 실제를 대상으로,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를 어디서 찾아내냐 하면 실제를 실제에서 찾는 게 아니고 실제를 현상에서 찾는다. 그래서 진짜를 가짜 속에서 찾는다. 그래서 그 실정주의도 그렇고 현상학이라고 하는 20세기 철학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실용주의, 실자 돌리면 다 그랬습니다. 실제를 어디에서 찾는다? 가짜에서 찾는다. 현상에서 찾는다. 실용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존 두이의 그 실용주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존주의 하면 너무 유명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르트르 까미 이야기. 실존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에서 찾는 게 아니라 현상 속에서 찾는다. 그 20세기에는 이렇게 현상, 가짜, 없음이 엄청나게 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신이니 절대정신이니 물 자체니 보편적인 이성 이런 것을 강조했지만 20세기 이후에 오늘날에 무엇이
강조됩니까? 영상 이미지. 20세기가 만든 어떤 그 영화 이미지, 영상 이미지, 또 그리고 가상현실, 시뮬라시옹, 이런 것들은 다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가짜에 지난다. 가짜에서 바로 진실을 찾는 것. 예, 가짜에서 바로 안에 삶의 진실, 탐불의 본질을 찾는 것이 20세기 현대 철학이다. 여기에서 단풍잎이 속도 보이고 겉도 보인다. 변하지 않는 것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진여의 법성을 보여주면서, 또 그러면서 또 뭐 또 보여준다. 말라 삐뚤어지는 그 겉모습을 보여준다. 단풍잎이라는 것은 말라 삐뚤어진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의 죽어가는 로간의 자신의 늙어서 안 가져가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의 세계는 많은 것은 변하지만 실제 세계는 완벽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현상은 많은 것을 변화함. 그러나 실제의 세계는 완벽하게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불교의 쪽의 존재론이거든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 스스로 자자, 성격, 성자, 자성. 아까 말한 법성과 비슷합니다. 이 자성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물의 자기 동일성 혹은 생명체의 자기 동일성, 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성도 보이고 이게 속을 보이는 겁니다. 겉을 보인다 하는 것은 말라 삐뚤어진 혹은 육체적으로 죽음에 다다르는 망가진 모습의 겉모습을 보이면서 지는 단풍잎. 바로 이 단풍잎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아무튼 존재와 무,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존재론, 온톨로지이고요. 가짜, 또 불교에서 말하는 허상, 이런 것에서 불교에서 이 가짜, 허상에서 엄청난 파워를 발견을 했어요. 불교에서는 이 무의 막강한 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무상, 덧없음을 무상이라 하고, 무등, 평등함도 없다. 무차별, 차별도 없다. 요즘 무차별하면 묻지마 살인을 갖다 무차별을 하는데, 원래 무차별을 한 것은 차별을 두지 않는 거니까 얼마나 평등한 겁니까? 또 그러면서 또 무등이라고 해요. 무등산 할 때 무등 말입니다. 평등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 불교는 항상 역설이고 모순이거든요. 그리고 무의식, 20세기가 발견한 최고의 뭡니까? 프로이트에 의한 심리 현실. 무의식도 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불경에. 그 말을 갖다 붙인 것이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이 무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불교였는데 이것이 현대 철학과 연결된다. 또 다른 현상계에 우리는 가상현실, 시뮬라시옹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안에 로간의 속을 보이며 라고 하는 이 하이쿠를 통해서 조금 철학의 한 분야인 존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소세끼, 일본 근대 소설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세끼도 이 하이쿠 쓰는 시인 하이진으로 유명했거든요. 이 사람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이쿠는 이야기가 좀 좋습니다. 17자밖에 안 되니까. 밑바닥의 돌, 움직이듯 보이는 맑은 물이여. 샘물을 보고 있는데 밑바닥의 돌도 이렇게 움직이듯이 보이는 맑은 물이다. 맑은 물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이것은 실상입니다. 그런데 움직이듯 보이는 밑바닥의 돌은 바로 허상이거든요. 이 맑은 물은 약간 잔물기를 뜻합니다. 약간 잔물기를 뜻하니까 이게 흔들리면서 보인단 말입니다. 흔들리면서 보이는, 움직이면서 보이는. 그러니까 실상은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은 게 실상, 실체, 본체, 또 뭐라고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허상, 현상이라고 하는데 삶의 진실이나 사물의 본질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실상과 허상의 대립을 소세끼의 무에서도 방금 제가 인용해드린 하이쿠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로간의 속을 보이며와 소세끼의 밑바닥의 돌,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오늘 하이쿠 공부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봤습니까? 오늘 조금 지루했으면 여러분들 나를 용서하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이쿠 오늘 10번째인데요. 9번째, 10번째. 그러니까 하이쿠 순례는 10번째로 끝납니다. 앞으로 2번 더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을 보이며 료칸 속을 보이며 겉을 보여주면서 지는 단풍잎